10번 보시면 10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거고,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진다. 그랬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확률이에요, 확률. 얘가 조건부 확률이려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앞면이 2번 나왔을 때 뭐 주사위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돼. 알겠죠? 그럼 얘는 그냥 일반적인 확률이 되는 건데, 문제 자체에 행위가 2개가 있지. 맞죠? 시행이 2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주사위를 던진다 라는 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동전을 던진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둘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둘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첫 번째로 주사위를 던질 거고,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동전을 던질 거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주사위에서 3의 눈이 나온대. 3의 배수가 나온대. 그러면 우리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몇 분의 몇? 3분의 1 괜찮아? 3과 6밖에 없으니까 6분의 2에서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4의 배수가 나온대. 4의 배수는 4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의 확률이겠네. 괜찮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3의 배수가 나왔기 때문에 동전을 3번 던진다. 근데 그 3번 중에 몇 번이? 3번 중에 2번이 앞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건 독립시행이죠? 그냥 동전을 3번 던지는 거니까 독립시행인 거고, 어떻게 한다? 3번 중에 2번이 이렇게 쓰는 거고, 3번 중에 2번이 뭐다?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한 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두 번째 4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질 건데, 마찬가지로 그 4번 중에 2번이 앞면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4번 중에 2번이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2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쓰는 거였죠? 이런 게 이게 독립시행이었지? 맞나요? 그래 놓고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은 연달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곱하시는 거고, 위아래는 계산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시행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2가지는 나눠서 보셔라. 너무 한 번에 보려고 그러면 안 풀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봐봐. 11번은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얘들아, 독립시행의 결과물이라는 게 나와요. 뒤에 가서 이제 그냥 내가 말을 그렇게 붙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시행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 독립시행이라는 건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독립적인 시행을. 맞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다, 뭐 동전을 던진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독립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게 뭘까?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 문제에서 나오는 건 거기서 뭐 3의 배수가 몇 번 나왔느냐, 내가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몇 번 나왔느냐, 아니면 내가 공을 뽑을 거야. 거기서 흰색 공이 몇 번 나왔느냐.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어떤 독립시행이든 간에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횟수예요. 횟수. 몇 번 됐느냐. 우리가 원하는 그 피해 확률로 몇 번 행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항상 횟수야. 맞아? 근데 지금 문제 잘 읽어보시면,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을 얻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겠대요. 동전을 8번 던져서 뭐를 얻어? 점수를 얻어.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보려고 그러면 안 풀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항상 그 횟수야. 우리가 원하는 횟수야. 근데 그 횟수를 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뭘 만들어낸 거야? 점수를 만들어낸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무엇이냐? 독립시행의 결과물이 점수다 라고 풀면 안 풀린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결과물인 횟수, 다시 점수를 가지고 뭐를 구하고 횟수가 몇 번인지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확률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많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항분포라는 걸 배워. 통계 3단원에서. 근데 이항분포가 요런 식이야. 요런 식이야. 독립시행을 가지고 통계를 만들면 이항분포가 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은 이항분포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방법이긴 한데 일단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본다? 결국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횟수다. 횟수다. 그리고 그 횟수가 앞면이 몇 번 나왔느냐 뒷면이 몇 번 나왔느냐라는 횟수를 가지고 점수를 만들어낸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그 점수를 보고 각각이 몇 번인지를 찾는 게 먼저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총 8번 던질 건데 앞면이 나오면 20점이고 뒷면이 나오면 10점이니까 내가 이 앞면을 X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뒷면은 몇 번 나온 거야? 8-X번 나온 거지. 맞죠? 그럼 그때의 점수는 몇 점이니? 여기서 나오는 점수는 20X가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점수는 10 곱하기 8-X 이렇게 쓰겠지? 근데 그게 몇 점이다? 그게 100점이다. 그럼 이걸 풀면 X는 몇이 나오느냐? X는 계산해 보시면 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 점수를 가지고 횟수를 구했어. 어떻게 구했어? 앞면이 2번이고 그럼 뒷면은 자연스럽게 6번이겠구나. 그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시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끝나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얘를 가지고 확률 구해볼게요. 어떻게 된다? 8번 중에 2번이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온 거고 나머지 6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항상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횟수야. 근데 그 횟수를 가지고 뭔가 막 만들어내. 그러면 그 횟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들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159번이 지금 사각형으로 나와 있고 뒤에 가서 팔각형이 나오는데 작년 광의고 시험에 육각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작년 광의고 시험에 이 문제랑 똑같은 건데 뭐 당연히 숫자는 달라지고 그랬겠지만 육각형으로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변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이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2만큼 움직이겠다. 그랬을 때 꼭지점 A에서 출발한 점 P가 다시 꼭지점으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여라. 동전을 3번 던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에서 출발을 해서 쭉 한 바퀴를 돌아서 A에 도달을 한 거야. 그러면 몇 칸 움직인 거야? 총 4칸을 움직였다는 거야. 맞죠? 그럼 총 4칸을 움직였어. 근데 우린 동전을 3번 던질 거야. 횟수를 구하라고. 앞면 몇 번, 뒷면 몇 번? 3번 던졌는데 총 4칸을 움직이려면 앞면 2번, 뒷면 1번이면 되겠지. 그럼 그때 확률은 뭐가 된다? 3C2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차피 앞면, 뒷면 확률은 둘 다 2분의 1로 똑같으니까. 됐나요? 됐나요? 얘를 뭐 뒷면을 기준으로 보면 3C1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이제 어렵게 꼬아놓은 문제가 뒤에 넘어가시면 118번 문제가 나와요. 118번 문제가. 그래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18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를 좀 더 꼬아놓은 문제가 118번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졸린 분들은 얼른 문제 풀면서 잠 깨고.
근데 너네 또 왜 나 목 아파 죽겠는데 다 뒤에 앉았어? 앞으로 좀 오면 안 돼? 나 목 아파. 풀어보셨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결국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몇 번 나왔느냐, 홀수가 몇 번 나왔느냐를 가지고 좌표로 만들어 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과정으로 나누라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좌표를 가지고 짝수가 몇 번 나오는지, 홀수가 몇 번 나오는지를 먼저 찾고, 그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사위를 총 10번 던지는 거니까, 우리가 짝수가 0번부터 10번, 마찬가지로 홀수는 10번부터 0번까지 해서 총 11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 맞죠? 근데 그 11가지 경우를 다 해봐가지고 그거를 거리가 3 이하가 되는 걸 다 찾는다? 그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너무 많잖아, 세야 될 게. 그래서 나는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그냥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몰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원점에서 거리가 3 이하인 거니까. 맞죠? 근데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아버리라고.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 던졌는데 10번이 다 짝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 끝이 뭐가 되겠어? 이 끝이 10이 되겠죠? 10에서 끝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 놓고 반대로 한 칸씩 한 칸씩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얘는? 짝수만 10번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한 칸 와. 그럼 어떻게 돼? 짝수가 9번이고 홀수가 1번이겠지. 그럼 몇 칸씩 주는 거야? 얘면 짝수 9번이면 오른쪽으로 9칸, 홀수 1번이면 왼쪽으로 1칸. 그럼 몇에서 끝나? 8에서 끝나겠지. 그러니까 홀수가 하나 늘어날수록 몇 칸씩 줄어? 2칸씩 줄어. 그러니까 10을 기준으로 3까지 오려면 최소 몇 칸은 줄어야 돼? 최소 7칸은 줄어야 되는 거지. 근데 한 칸 줄을 때마다 하나 줄을 때마다 2칸씩 준다고. 그럼 몇 번 가면 돼? 홀수를 4번 가고 짝수를 6번 가면 2에서 끝나겠네. 한 번 더 가면 0이겠네. 한 번 더 가면 마이너스 2겠네. 여기까지가 끝이죠. 맞니? 그러니까 홀수가 몇 번인 경우? 4번인 경우, 5번인 경우, 6번인 경우 총 3가지가 존재하겠네. 해서 끝낼 수가 있다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세야 될 게 너무 많아져.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푸냐? 지금처럼 그냥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아. 그 다음에 반대로 올 때 몇 칸씩 주는지, 얼마나 주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칸보단 더 많이 줄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일단
2칸씩 주는 거니까 8칸을 줄여. 그 말은 홀수가 4번이야. 그 다음은 5번이야. 그 다음 6번이야. 근데 한 번 더 가면 마이너스 4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때 확률을 구할게요. 홀수가 4번일 때, 5번일 때, 6번일 때.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홀수와 짝수의 확률은 2분의 1로 동일하죠.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C4에 2분의 1의 10제곱. 얘는 10C5에 2분의 1의 10제곱. 얘는 10C6에 2분의 1의 10제곱 해서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과정이 한 단계가 더 있으면 둘로 쪼개서 보세요. 둘로 쪼개서. 횟수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횟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2가지 단계로 쪼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115번 보시면 얘도 이제 평가원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시험에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뀐 적이 있었냐면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바뀐 적이 있어. 지금도 보면 뭐라 쭉 나와 있는데 결국 1단계 치료가 있고 2단계 치료가 있대. 근데 1단계 치료에서 성공해야만 2단계 치료를 받을 수가 있대. 그러고 나서 2단계 치료까지 다 성공을 하면 완치됐다라고 판단을 한대. 이거랑 학교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냐면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바뀐 적이 있어. 1차 면접을 통과해야 2차 면접을 보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2차 면접까지 통과를 해야 합격이 되는 거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봐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를 성공한 확률은 각각 2분의 1과 3분의 1에 그 상황에서 4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된 것으로 판단된 환자가 2명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1차 치료가 있고 2차 치료가 있으니까 스텝을 2가지로 나누겠지. 그러면 1차에서 성공한 사람 수는 몇 명일까? 완치는 2명이어야 돼. 근데 그럼 1차에서 성공한 환자 수는 몇 명일 수 있어? 2명일 수 있고 3명일 수 있고 4명일 수 있죠. 맞지? 그 중에 2차에서 성공한 환자가 2명이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2명이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2명이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얘 어떻게 구해?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맞나요?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그 2명의 환자는 2분의 1의 확률로 성공을 했고 그럼 나머지 2명의 환자는 2분의 1의 확률로 실패를 했다. 그러고 나서 그 2명이 2차 치료에서 둘 다 성공을 했다. 3분의 2의 제곱이다. 따라왔어? 괜찮아?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4명 중에 3명을 골라서 그 3명은 2분의 1의 확률로 1차를 성공을 했고 나머지 1명은 2분의 1의 확률로 실패를 했다. 그럼 3명이 넘어온 거지. 맞나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그 2명은 3분의 2의 확률로 성공을 한 거고 나머지 1명은 3분의 1의 확률로 실패를 했다.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얘들아 정신 차리고 따라왔어 여기까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더하면 답이 나오겠네? 괜찮니?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이렇게 보지 말고 일단 뭐를 기준으로 볼 거냐? 뭐를 기준으로 볼 거냐면 한 명만 기준으로 볼 거야. 왜 한 명을 기준으로 보느냐? 봐봐. 4명이 있어. 그 4명이 완치되냐 완치되지 않느냐는 전부 다 뭐겠어? 독립이겠죠. 맞지? 첫 번째 사람이 완치됐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사람이 완치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 맞죠? 그럼 4명의 환자가 완치되느냐 안 되느냐는 독립이야.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야. 어떤 한 명의 환자가 있어. 근데 이 환자가 완치가 될 확률은 그럼 몇이야? 완치가 됐다는 건 1차도 성공, 2차도 성공이지. 그럼 몇이야? 2분의 1과 3분의 1 곱해서 3분의 1이죠. 그럼 완치되지 않을 확률은 완치가 되지 않았다는 게 1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2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몰라. 그치만 완치 안 될 확률은 일단 몇이야?
3분의 2겠지. 완치되는 게 3분의 1이니까. 맞나요? 괜찮아? 근데 그런 걸 몇 번 시행하면 된다고? 4번 시행하면 된다고. 왜? 환자 4명이니까. 4명이 다 독립일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4명 중에 몇 명이? 2명이 완치됐다.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완치될 확률은 3분의 1의 제곱. 나머지 2명이 완치되지 않을 확률은 끝이잖아.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1차가 있든 2차가 있든 1차에서 몇 명이 붙고 2차에서 몇 명이 붙든 상관없이 한 명을 기준으로 보면 그 한 명이 결국 완치된다 안 된다는 3분의 1, 3분의 1로 정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독립시행으로 보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1차 면접, 2차 면접도 마찬가지야. 그냥 한 명을 기준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각 학생들을 독립시행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2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3단원의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주 편차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왜냐면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되게 길어지기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문제까지 한 번에 같이 풀어야 돼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2단원 질문 받아줄 테니까 얘를 볼 건데 맞다. 내가 자, 한 가지를 얘기해주면 저번 주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너네를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졸업생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나는 근데 시야가 좁아. 그래서 나는 걸어 다닐 때 핸드폰 보거나 그냥 바닥 보고 가거나 앞에 멍 때리면서 가. 그렇게 되면 시야가 난 진짜 앞밖에 안 봐. 양쪽을 잘 안 봐. 왜냐면 내가 좀 병까지는 아닌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지저분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을 진짜 싫어해. 정말 싫어해. 그리고 막 난잡하고 이런 걸 진짜 싫어하거든. 그랬고 내가 걸어 다닐 때 막 사람들이 옆에 지나다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안 쳐다봐. 일부러 안 쳐다봐. 막 지나다니고 이러는 게 그냥 별로 막 유쾌하지 않아 나한테. 그러니까 나만 항상 앞만 보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누가 지나가고 막 아는 사람이 지나고 이런 거 잘 못 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길 가다가 근데 너네나 뭐 졸업생이나 뭐 이렇게 인사하면 당연히 이제 보지. 인사하는데 씹고 지나가지는 않을 거잖아. 그리고 인사하면 되게 잘 받아주려고 노력해.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친구가 생일이어서 철산동에서 내가 철산동 사니까 철산동에서 술을 마셨어. 저녁에 술 마셨어. 저녁 먹고 내가 토요일 날 이제 수업이 6시에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저녁 먹고 그러고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셨어.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술집이 2층이었는데 술을 쭉 마시고 이제 내가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1층으로 내려온 거지. 다 마시고 1층으로 내려온 거지. 그래서 1층에 이제 뭐 건물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거기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는 구조야.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있어 쭉. 그래서 나도 이제 계산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지. 내려와서 1층에서 이제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이제 서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계단 내려올 때부터 문을 열고 나오면서부터 누가 나를 불렀어. 근데 설마 나를 부르겠어라는 생각에 난 그냥 나왔어. 근데 나를 부르는 호칭이 예람쌤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술집에서 나한테 예람쌤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했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나왔어. 그래서 쭉 계단을 내려와서 여기 이제 서 있었지. 요 앞에, 대문 앞에, 정문 앞에. 그랬더니 어떤 여자애가 나를 뒤따라서 나오는 거야.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날 계속 부르는 거야. 그게 아니길 바랬는데 나를 부르는 게 맞았더라고. 그래서 딱 돌아봤는데 얼굴은 익숙한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였는데 왜?
여자였는데 졸업을 하고 화장도 하고 막 머리도 막 탈색을 해가지고 막 샛노랗고 이러니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잘. 그래서 근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제 누군지는 알겠는 거지. 근데 이제 딱 나를 계속 부르면서 오길래 처음에는 피하고 싶었어. 나도 어느 정도 술이 취해 있는 상태고 걔는 딱 봐도 술이 취해 있고 딱 봐도 술이 취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1층에 이제 친구들에게 서 있다고 했잖아. 근데 막 걔가 이제 원래도 이제 학생 때도 활달한 애였어. 활달한 애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술을 좀 마셨으니까 막 완전 취하진 않았는데 그냥 술을 어느 정도 친구들이랑 마셨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고 얘는 좀 많이 취해 있더라고. 여자애가 많이 취해 있는데 그래서 막 나한테 말을 걸어. 난 빨리 가고 싶은데 별로 취한 상태로 학생인 애랑 있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나는 아직 이미지가 걔에 대한 이미지가 걔는 아직 내 머릿속에 성인이 아니야. 성인이 아니야. 근데 이제 술집에서 나오고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이제 싫더라고. 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가려고 해서 계속 말을 걸어. 그래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취해 있고 아직 이제 성인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조절을 할 수 있겠어? 뭐 없겠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 머릿속으로. 근데 손을 보니까 그 여자의 손을 보니까 손에 담배가 들려 있는 거야. 전자담배가. 여자애들은 보통 냄새 나는 거 싫어해서 전자담배를 많이 피니까 전담배가 손에 이제 들려 있는 거야. 그냥 얘기하면서 그걸 피려 그러는 거야. 나온 김에. 그래서 순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내 친구들도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가라. 담배 피지만 난 담배 안 피우고 담배 냄새 싫으니까 가라 하고 이제 보내고 뭔가 이제 딱 뒤돌아서 오는데 뭔가 감정이 이상한 거야. 뭔가 그 여자애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느낌인 거야. 왜냐면 내 머릿속에 아직 걔는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 술집에서 나와서 담배까지 피니까 뭔가 이제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냥 뒤돌아서 오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도 놀란 거지. 왜냐 아직 얼굴은 고등학생이야. 20살 됐다고 해서 막 한다고 해도 얼굴은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면서 술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옆에서 보기에.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왔는데 계속 생각하는데 계속 이상한 거야 느낌이.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평소에 너네가 나한테 인사를 하면 되게 이제 최대한 받아주려고 하고 나도 이제 먼저 인사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그럴 때는 나도 어느 정도 나도 철산동에 사니까 철산동, 하안동, 일직동 많이 돌아다녀. 소화동까지 해서 요 네 군데 많이 광명시 많이 돌아다녀. 내가 저쪽 광명동은 잘 안 가고 철산동, 하안동, 소화동, 일직동까지 해서 요 네 군데 많이 돌아다녀. 너네도 많이 돌아다니잖아. 많이 봐 사실. 근데 보통의 내가 보는 경우가 나는 차에 타 있고 너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아는 척을 굳이 안 할 뿐이야. 창문을 내려서 막 아는 척을 하고 부르고 그러지 않을 뿐이야. 왜냐면 창문 내려서 부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게 싫어서 나는 잘 안 불러. 그래, 제가 있구나. 아니면 어떤 남자애가 어떤 여자랑 같이 가는구나.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이런 거 이제 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말아. 근데 이제 길 가다가 내가 걸어가다가 이제 마주치면 당연히 인사를 하지. 근데 이제 혹시나 여기 뭐 그 동네 사는 학생들 많잖아. 혹시나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비틀비틀 거려. 아니면 친구들이랑 막 되게 시끄럽게 떠들고 난 밖에서 진짜 소리를 안 내거든. 근데 친구들이랑 내가 술을 마시면 이제 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 친구들이랑 같이 가. 이게 좀 시끄러. 그러면 우리 서로 이제 쓱 지나가자. 알겠지? 예전에 어떤 적이 있으면 내가 일직동에서 술을 좀 그때 많이 마셨어. 그때 내가 기분이 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마셨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일직동 사는 어떤 고3 학생이 본 거야. 보고 아는 척하고 말면 되잖아. 근데 아는 척은 안 하고 그걸 동영상을 찍은 거야. 걔가 나랑 좀 친한 애였어. 막 장난도 치고 이제 요즘도
이제 자기 군대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술도 사주고 하고 이제 친한 애야. 걔가 중3 때부터 봤고 장난도 많이 치고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런 애인데 그래서 걔는 장난식으로 이제 영상을 찍은 거야. 그걸 그 영상을 나한테 보낸 거야. 이제 그때 이후로 내가 일직동을 잘 안 다녀 술 마시고 아무튼 그런데 우리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뭐 평소에 내가 걸어다니면 보통 나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내 친구들이랑 있거나 아니면 내 와이프랑 있으니까 평소에 언제든지 이제 내가 누구랑 있든 간에 아는 척을 해도 다 상관없어요. 다 이제 나도 좋게 반응을 할 거고 그런 건데 우리 그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너네가 성인이 됐어도 한 손에 담배를 들고 나한테 인사를 하면 느낌이 좀 이상해. 알겠지? 너네는 나한테 평생 이제 고등학생이야. 사실 이미지가 대학생이 돼서 만나도 아무튼 그런 거니까 알겠죠? 우리 그런 경우에는 서로 좀 피해 갑시다. 알겠죠? 서로 좀 특히 내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조금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 중에 광명에 나만 살아. 안 사셔. 용 원장님도 원래 어디가 용 원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용 원장님이 원래 광명을 사셨어. 근데 지금 이사를 가셨어. 이사 다닌 지 꽤 됐어. 근데 꽤 멀어 거리가. 차 타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야 사시는 데가.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학원이 여기 있고 여기서 거의 20년 가까이 계시는데 이 근처에 안 산다는 게 이상하잖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원래 이 근처에 사셨어. 하안동 주변에. 근데 운동을 하신다고 수영을 등록을 하신 거야. 수영을. 그 다음이 그려지지. 수영에 새벽반을 등록을 하신 거야. 트레이닝 받겠다고. 새벽반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잖아. 근데 거기에 학부모가 같이 등록을 하게 된 거야.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오케이가 아니야 사실. 거기까지도 힘들어. 근데 그 학부모님이 그 여자분이셨는데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한 거야. 수영복 차림으로 서로 수영복 차림으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래 거기까지 그래 알겠어. 물에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래 알겠어. 근데 나오면 민망해지잖아 서로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 근데 물에서 나온 상태로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애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지 그분이. 저희 애가 요즘 어떻나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수영이 끝나고 한 30분 동안을 상담을 한 거지. 수영복 차림으로 거기서 가지고 그때로 이제 하루 나가고 안 나간 거야. 이제 원장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가신 거야. 이사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마주쳐. 애들이랑도 그렇고 졸업한 애들이랑도 그렇고. 나는 요즘도 일직동에 가면 이제 그 알바들 중에 내 눈에 익숙한 경우가 되게 많아. 내가 일요일에도 어제도 그 일직동에 있는 AK 프라자 있잖아. 거기에 애슐리 킨즈가 있어. 그 내가 와이프랑 애슐리 킨즈를 갔어 일요일에. 근데 가서 메뉴가 없어가지고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알바를 불렀어. 이거 비었다고 이거 좀 채워달라고. 그래놓고 그 알바를 부르려고 보니까 익숙해. 걔도 이제 졸업생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난 그거는 뭐 괜찮아. 그게 싫어가지고 난 평생 어렸을 때부터 광명에 살았거든. 태어날 때부터. 그게 싫다고 광명을 벗어나고 싶진 않아. 그래서 괜찮아.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주변에 그래서 수영장이나 이런 걸 등록을 하진 않아. 그래서 아무튼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짓은 안 하긴 하는데. 근데 헬스도 뭐 수영장 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 안 겹치면 되잖아. 이제 겹칠 것 같으면 도망가면 되잖아. 아무튼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민망한 상황에서는 결론은 이제 조금 거리를 둡시다. 알겠죠? 좀 그렇잖아. 알겠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토요일에. 그래서 충격이야. 그래서 걔가 갈 때 나중에 이제 그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랑 만나가지고 술 사달라고 하는데 앞에서 알겠다고는 하는데 이제 선뜻 못 그러겠더라고. 아무튼 그 여자애는 조금 그랬어. 아무튼 봅시다.
보고 마무리할게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애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확률 변수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변수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었잖아. 맞죠? 근데 너네 변수의 정의가 뭔지 알아? 변수, 변할 수 있는 수. 그러니까 변하는 숫자를 그냥 전부 다 변수라고 불러? 그럼 우리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y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변수는 뭐야? Y. y가 변수야? 아, x를 변수라고 부르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는 y라고 돼 있어. x도 그렇고 a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변하는 숫자야. 근데 우린 이런 식에서 뭐라고 불러? 변수를 뭐라고 봐? x를 변수라고 보고 y는 함수값이라고 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변수라는 걸 배우는 게 방금 내가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함수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함수에서 변수라는 말을 처음 들어. 그러니까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야. 근데 우리가 함수에서 뭘 변수로 둔다? x를 변수로 둬. 왜? 결국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변하기 때문이야. x가 몇이냐에 따라서 y가 정해진다가 함수인 거잖아. x가 1이면 그때 y가 2다. 뭐 x가 2면 그때 y가 3이다. 이런 식으로 x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변수를 x라고 부르고 y는 변수 대신에 함수값이라고 부르지. 맞죠? 맞죠? 그럼 확률 변수는 무엇이냐? 변수는 변수야. 근데 뭐가 변해? 그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확률이 변해.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야. 근데 그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1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이거는 무슨 확률이라고 불러?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3시 1 곱하기 뭐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근데 이 오른쪽에 내가 이번에 뭐를 쓸 거냐면 1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 x라고 볼 거야. 그럼 x는 뭐일 수 있어? 0일 수 있고 일단 그 다음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3일 수 있죠. 그럼 그때 각각의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 따라서 확률은 같아 달라? 계속 달라지지. 결국 뭐야? x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확률은 달라지네. 그럼 저 x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 x라고 부른다. 됐나요? 그럼 그때의 확률들을 구해볼게. 얘를 어떻게 쓰느냐? p x가 0일 때의 확률 이렇게 써. 그럼 얘는 몇이냐? 이렇게 쓰는 거거든 원래는. 정석적으로는. 근데 우리 이렇게 쓸게요. p는 x가 0이면 확률 몇이야? 6분의 5에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 얘는 3시 1에 6분의 1에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3시 2에 6분의 1의 제곱에 6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6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맞죠? 아, x가 0일 때 확률 얘고 1일 때 확률 얘고 2일 때 확률 얘고 3일 때 확률이 얘구나를 정리해서 쓴 걸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확률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x에 따라서 확률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쭉 정리해서 써주시면 그거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함수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확률 변수는 x를 의미하는 거고요. 변수 x. 그 다음 확률 분포는 y값들의 분포. 뭐야? 그래프 또는 함수식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근데 그 용어가 그냥 확률, 통계에서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들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게 이산확률 변수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어. 확률 변수라는 게 뭐다? 변수는 변수인데 그게 변함에 따라서 뭐가 변하면? 확률이 변하면 우린 그걸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데 확률 변수, 우리가 배워야 하는 확률 변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있느냐? 첫 번째로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이산이라는 게 한자야 한자.
어떤 한자냐? 2는 가능하다. 4는 산술이 가능하다. 뭐야? 쉽게 말하면 셀 수 있다.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뭐겠어? 두 가지로 나뉘어. 근데 하나가 셀 수 있다야. 그럼 얘는 뭐야? 셀 수? 없는 변수들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것처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셀 수 있어. 근데 셀 수 없는 거 뭐 있을까? 내가 광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를 다 쟀어. 키는 도대체 몇 종류야? 모르지. 모르죠. 내가 광명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키는 셀 수 있냐고. 없죠. 몸무게를 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Y라고 할 거야.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셀 수 있는 애들은 무슨 범위? 정수와 자연수 범위로 존재하는 애들은 셀 수 있어. 0, 1, 2, 3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잖아. 그치만 키, 몸무게 이런 건 어디 범위에서 존재해?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맞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 범위에서 모든 X값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0, 1, 2, 3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 연속이 아니야. 그래프 자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알겠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연속인 함수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일단 오늘 그 다음 다음 시간까지 아마 다다음 시간까지도 할 거예요. 다다음 시간까지 뭘 배운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까지 하면 이제 통계 절반? 한 3분의 2가 마무리가 된다. 얘가 3분의 1, 얘가 3분의 1 이렇게 했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통계적 추정이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단계 정도로 나뉘게 된다라는 게 일단은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 통계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이고 그럼 일단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보시면 우리가 이 위에다가 정리해놓은 게 사실 이산 확률 변수겠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정리해놓은 얘가 이산확률 변수라는 애야. 그럼 그 이산확률 변수 X는 0, 1, 2, 3으로 정해져 있고 각각의 그때의 확률이 얘로 정해져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 얘를 내가 이런 식으로 표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를 풀 때 항상 뭐로 풀 거냐? 확률 분포표로 풀 거야. 왜 그러느냐? 확률 분포표를 알아야 다음 시간에 배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 확률 분포표를 못 그리면, 못 쓰면, 그러니까 이 밑에가 몇인지를 모르면 뒤에서 배울 기대값이 평균이란 말인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에서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다 확률 분포표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 뒤에 가서 확률 질량함수라는 애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런 애가 있구나.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를, 확률 분표를 어떻게도 부르는구나. 확률 질량함수라고도 부르는구나. 라고 해서 뒤에 넘어가 보시면 1번에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나와. 근데 얘만을 가지고 뒤에서 배울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뭐 평균 이런 거 못 구해. 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러니까 얘는 사실 쓸모없어. 그래서 우리는 확률 질량함수를 안 구할 거야. 문제에서 직접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면. 그럼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린 뭘 구한다? 확률 분포표로 바꿔준다. 확률 질량함수가 나왔으면 전부 다 확률 분포표로 바꾸는 거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냥 상황만 나왔어. 뒤에 가서 그런 게 나올 텐데 상황만 나왔어. 그러면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한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집어넣으면 끝이야. 집어넣으면. X가 지금 뭐래? 1, 2, 3, 4, 5래. 그럼 내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뭐가 돼? 확률이 돼. 뭐가? X가 1일 확률.
그럼 그때 확률이 뭐가 돼? 1 집어넣으면 K분의 1이 되겠죠. 그거를 대입해서 확률 분포표를 그려주시라고요. X가 1일 때 확률 몇이다? X가 1일 때 확률 K분의 1이다. 그럼 X가 2일 때의 확률은 K분의 2다. 또 3일 때의 확률 K분의 3일 거고 4일 때의 확률 K분의 4일 거고 5일 때의 확률 K분의 5가 되겠죠. 그럼 확률 질량함수가 확률 분포표로 바뀌었네? 그럼 쟤는 쓸모없는 거야 이제. 필요 없어. 어차피 문제 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확률 질량함수. 뒤에 가서 나중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배우거든? 그러니까 용어는 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랑 좀 달라. 밀도 함수가 뭐고 질량 함수가 뭐야. 그냥 영어나 한자를 번역해 놓은 거라서 그래.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는 거. 질량이냐 밀도냐에 따라서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이제 뒤에 가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고 그건 이제 유용하게 쓰여.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확률 질량 함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뭐야? 확률이지 밑에 적혀있는 애들이. 그럼 얘네들이 음수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K는 양수겠지. 얘가 1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 각각의 확률들이. 왜? 확률은 1이 최대였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만 존재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까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전체를 내가 다 더하면 몇일까? 1이겠지. 전체 상황이니까. 여기서도 1이 0번 나왔을 때부터 3번 나왔을 때까지 다 더하면 계산해봐야겠지만 결국엔 뭐가 나올 거다? 다 더하면 1이 나올 거다. 전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몇이다? 1이다. 그럼 K는? 다 더하면 K분의 15가 나와요. 그러니까 K는 몇이다? 15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어떻게 푼다?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푼다. 확률 질량함수, 뭐 확률 질량함수의 그래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하라 그러면 그때 가서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뭐 그냥 뭐 뒤에서 우리 이번에도 나오지만 2번이 아니라 3번이구나. 3번에도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뭐 표와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겠지 당연히 학교 문제나 학교 서술형에서. 그리고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럼 그때 연습하세요. 그때 어차피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애들이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넘어가서 2번 볼게요. 2번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문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X가 1, 2, 3이고 그때의 확률들이 각각 A, 3A, 3A, A다. 다 더했을 때가 1이다. 그럼 얘네 다 더하면 몇 A? 8A지? 맞죠? 근데 그 8A가 몇이니까? 1이니까 A는 8분의 1일 것이다. 그럼 얘 8분의 1이고 얘 8분의 3이고 얘 8분의 3이고 얘 8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8분의 1을 집어넣어 주시면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인데 X는 어차피 0, 1, 2, 3으로 딱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X가 몇일 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의 확률이 몇이냐? 그것들을 셋 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더하면 되겠지. 왜? X가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하니까 얘와 얘를 더하면 되는 거고 중복은 있어 없어? 없어. X가 1이면서 2일 수는 없으니까. 맞나요? 맞나요? 그렇게 해서 답은 8분의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뭐 167번에 얘는 직선인데요? 이러면 안 돼. 어차피 K에다가 0, 1, 2, 3, 4 넣고 그냥 확률 분포표 그려서 그 다음에 그냥 계산만 하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마지막이다. 좀만 힘내자. 3번. 마지막이니까 좀만 힘내자. 다음부터 좀 앞으로 좀 와. 목 아파 죽겠어. 봅시다.
참 이게 어떤 반이든 어딜 가나 다 똑같아. 분명히 앞자리가 나면 뒤에서부터 채워 앉아.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나랑 가까이 있기 싫어? 부담스러워 앞에? 근데 내가 맨 앞에 앉으라는 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다 뒤에 가 있는 거야? 뒤에가 이제 마음의 안정이 돼? 아무튼 뒤에 가면 내가 목소리를 그만큼 크게 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들리잖아. 뒤에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잘 거잖아. 아무튼 봅시다. 흰 공 4개와 검은 공 3개가 있다. 거기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그 x는 뭐가 가능하겠니? 내가 결국 3개의 공을 꺼내는 거고 흰색 4개, 검은색 3개니까 x는 뭐가 가능해? 0, 1, 2, 3까지 가능하겠죠? 맞지? 흰색의 개수는 3개 뽑는 거니까. 그럼 그때의 확률들 쭉 적어보자. 그때의 확률들은 적어보시면 우리 결국에는 전체에 뭐가 깔려있을까? 분모에? 전체 분모에 뭐가 깔려있을까? 어떤 확률이든 상관없이 7C, 3은 깔려있겠지? 왜? 어차피 우리 전체 상황은 7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맞나요? 그 중에 첫 번째, 지금 X는 흰색의 개수야. 흰색의 개수. 흰색의 개수야. 그러면 뭐다? 흰색이 0개인 거. 즉 검은색 공만 3개 나오는 거. 또 얘는 흰색 4개 중에 하나와 검은색 3개 중에 2개. 얘는 흰색 4개 중에 2개와 검은색 3개 중에 1개. 얘는 흰색 4개 중에 3개. 괜찮아? 그렇게 해놓고 계산해서 잘라주시면 그게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함수를 구해보래. 함수를 구해보래. 그래서 내가 함수라는 건 당연히 x로 표현된 애들이니까 얘를 x라고 봐볼게. 그러니까 내가 3개를 뽑을 건데 당연히 이제 분모엔 7C3이 있을 거고 3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x개가 흰색이야. 그럼 흰색 몇 개 중에 4개 중에 x개를 뽑겠지? 그럼 검은색은 3개 중에 몇 개를 뽑아? 그치, 3-x개를 뽑겠죠? 왜? 우린 전체 3개를 뽑아야 되니까. 그거를 7C3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구할 때 얘 구해놓고 여기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지 않잖아.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흰색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은 2일 때, 3일 때 확률을 각각 구하셔서 2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진도를 나갈 부분이고요. 뭐 12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124번만 보고 끝낼 건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p가 제다. 그럼 1이면 p1, 2면 p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보시면 p2-p1, p3-p2, p4-p3가 전부 다 8분의 1로 동일하네.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이지. 2학년 때 배웠던 등차 수열이죠. 1, 2를 빼면 8분의 1, 3, 2를 빼면 8분의 1, 4, 3을 빼도 8분의 1. 그러니까 뭐야? 내가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면 x는 1, 2, 3, 4가 가능하고, 그때의 p는 1이니까 p1일 거고, 그 다음은 p1 플러스 8분의 1, 그 다음 p1 플러스 8분의 2, 그 다음은 p1 플러스 8분의 3 이렇게 될 건데, 얘네들 다 더하면 뭐라고? 얘네들 다 더하면 몇일 것이다? 1일 것이다 하면 p1이 나오겠죠. 그럼 끝이요. 그 다음 건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확률 변수까지가 이제 오늘 진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클린 시간에 2단원 테스트 볼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라는 단원을 다음 시간에 쭉 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요 뒤에 것까지. 얘를 한 번 설명하면 쭉 할 수 있는 거라. 얘 한 타임 나갈 거고, 그 다음에는 이항 분포.
계속 얘기했던 우리 독립시행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항 분포지. 그 이항 분포 한 단원 하루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 하루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나갈 거고, 그다음 통계적 추정 나갈 거고. 이렇게 해서 한 4타임 내지는 5타임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1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